사랑 행복한 친구 다정한 눈길 기쁨이 있는 곳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방송.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토요일 오늘의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아나운서 도경원입니다. 성우 이슬입니다. 먼저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헤드라인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선임병들의 단순 폭행으로 숨졌다고 알려졌던 육군 28사단 윤아무개 일병이 애초 발표와 달리 한 달 넘게 이어진 구타와 가혹행위 끝에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 인정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 등 주택대출 규제 완화 첫날인 1일 부동산 시장과 은행 창구는 평소와 다름없이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누적된 귀농 귀촌 가구 수가 지난해 10만 가구를 처음 돌파했습니다. 서울에 올해 들어 첫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남이의 노래입니다. 보이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입니다. 지난 4월 선임병들의 단순 폭행으로 숨졌다고 알려졌던 육군 28사단 윤아무개 일병이 애초 발표와 달리 한 달 넘게 이어진 구타와 가혹행위 끝에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애초 군은 사망 당일에 폭행만 공개한 바 있어 병영 관리 실패를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선임병한테 상습적으로 맞던 후임병이 자기 밑으로 들어온 후임병을 다시 폭행하는 구타의 사슬도 확인됐다. 김응석 육군 법무실장은 1일 기자들과 만나 군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5년에서 30년까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형을 구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아무개 병장 등 폭행에 가담한 선임병 5명은 이미 보통군사법원에 기소돼 5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육군은 전날 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가 밝힌 성추행 혐의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군검찰은 이 병장 등을 기소할 때 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김 실장은 성추행 혐의는 가혹행위의 한 부분으로 파악해 혐의 내용에는 넣지 않았다. 그러나 필요하면 공소장 변경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군은 가해 병사들에게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군 인권센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실장은 윤일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리려고 노력한 점 등을 보면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앞서 육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연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하는 등 간부 16명을 문책했다. 이 사건은 군인권센터가 지난 31일 수사 기록을 공개하며 구타와 가혹행위가 한 달 넘게 지속됐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커졌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수사 기록에는 부대 전입 뒤 대기 기간이 끝난 직후인 지난 3월 3일부터 구타를 당한 것으로 나온다. 사건 일지에는 선임병들이 대답이 느리고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윤일병을 때리기 시작했다고 기록돼 있다. 대답을 제대로 못한다며 대걸레 자루가 부러질 때까지 허벅지를 때렸고 그런 폭행을 가한 며칠 뒤에는 2-3시간씩 기마 자세를 취하게 했다고 한다. 선임병들은 윤일병이 다리를 맞아 제대로 걷지 못하자 다리를 절룩거린다는 이유로 다시 때리기도 했다고 한다. 또 잠을 재우지 않고 밤새 격리 동작 등을 시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주도한 이 병장은 바닥에 뱉은 가래침을 핥아먹게 하기도 했다고 한다. 의무중대 소속인 이들은 맞아서 생긴 멍에 약을 발라주겠다며 성기에도 약을 바르는 가혹행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임병들은 사망 당일 연이은 가혹행위로 힘들어하는 윤일병에게 직접 비타민 수액 주사를 놓기도 했다. 그러나 다시 폭행을 당하던 윤일병이 침을 흘리며 쓰러졌는데도 꾀병이라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기소된 선임병 가운데 2명도 최고참인 이 병장한테 폭행당한 피해자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치약 한 통을 강제로 짜서 다 먹게 하거나 후임병 관리를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주택담보 인정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비율 DTI 등 주택대출 규제 완화 첫날인 1일 부동산 시장과 은행 창구는 평소와 다름없이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주택시장 비수기인데다 시장 상황을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아직은 우위를 점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규제 완화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는 매도 호가가 뛰고 대출 문의가 늘어나는 등 정부발 훈풍의 위력이 일부 감지되고 있다. 이날 부동산 114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0.02% 상승했다. LTV 규제 완화로 대출 한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난 6억 원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0.03%가 올랐는데 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0.08% 올라 강세를 주도했다. 반포동 주공 1단지 72제곱미터의 경우 전주보다 2천만 원 오른 10억 5천만에서 12억 원을 기록했다. 문제는 주택을 팔려는 이들이 매물을 거두면서 호가만 오를 뿐 실제 거래는 미미하다는 점이다. 김미선 부동산 서브 연구원은 일부 매도자들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대로 거래를 보류하거나 매물을 회수하면서 호가는 올라가고 이로 인해 거래에 나서려던 매수자들은 관망세로 돌아서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특히 재건축 단지들은 초과이익 환수 제도가 폐지될 것이란 기대감에 호가가 더 크게 오르는 양상이다.
권일 닥터아파트 리서치 팀장은 이번 대책이 자산가들의 투자 수요를 통해 부동산 시장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목적이 컸던 만큼 일부 지역이 먼저 움직이는 모양새라며 이 같은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을지는 한두 달 정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은행 창구에서도 지역별로 온도차가 컸다. 대부분의 은행 창구 직원들은 휴가철과 주택대출 비수기가 겹쳐 LTV DTI 규제 완화의 효과가 직접적인 대출 수요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홍현진 우리은행 본점 영업부과장은 신규 대출보다는 추가 대출이나 대환 위주로 전화와 방문 문의가 각각 한두 건 정도씩 있었다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심리로 관망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고 창구 분위기를 전했다. 김호학 하나은행 잠원역점 차장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전에는 간혹 문의가 있었지만 정작 발표 후에는 거의 문의가 없다며 휴가철인데다 아직은 관망하는 상태여서 2주에서 4주 정도 지나야 실질적인 영향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집값이 비싸 대출 금액이 크게 올라가거나 재건축 투자 수요가 있는 서울 강남권 일부 영업적의 풍경은 달랐다. 백승동 KB국민은행 잠실지점 부지점장은 정부 정책 발표 직후부터 꾸준히 늘기 시작한 주택대출 문의가 발표 전과 비교해 3배 정도까지 늘었다고 말했다. 백 부지점장은 신규 또는 추가 대출, 제2금융권에서 은행으로 갈아타는 것까지 다양한 문의가 있었다며 당분간 지금 정도의 영향은 계속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누적된 귀농 귀촌 가구 수가 지난해 10만 가구를 처음 돌파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2000년에 약 5.5배다. 귀농 귀촌 누적 가구 수가 집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농업으로 먹고 살려는 귀농인은 기존 농업인에 비해 토지와 노동력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귀농 귀촌인의 정착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데다 귀농 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귀농은 도시민이 농어촌 지역으로 전입해 농업을 주업으로 생활한다. 귀촌은 도시를 떠나 농어촌 지역에 내려오지만 생업에 관계없이 전원 생활만 한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귀농 귀촌 누적 가구는 2000년 18,798가구에서 2002년 23,348가구로 늘어난 뒤 2008년 29,545가구까지 2만 가구대를 유지했다. 그러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증가, 전원생활 선호 등으로 급격히 늘어 2009년 3만 가구대로 껑충 뛰었고 2012년에 7만 가구대, 지난해에는 10만 가구대에 진입했다. 전체 농가 가운데 귀농 귀촌 가구의 비중도 2000년 1.4%에서 2010년 3.2%, 2012년 6.3%, 지난해 9%로 급격하게 늘었다. 전체 농가 수는 줄고 귀농 귀촌 가구는 늘어난 탓이다. 정부는 해당 연도의 귀농 귀촌 가구 수는 파악하고 있지만 이들의 정착률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적이 없다. 2010년 행정조사를 실시해 귀농 귀촌 가구 대비 역귀농 귀촌 가구를 2008년 6.5%, 2009년 5.4%로 집계한 것이 고작이다. 이에 국회 예산정책처는 역귀농 귀촌 비율을 6%로 산정해 누적 귀농 귀촌 가구를 추계했다. 귀농인과 귀촌인을 구분해 집계한 2012년에 귀촌인은 15,788명이었다가 지난해 21,501명으로 36.2% 증가했다. 귀농인은 같은 기간 11,220가구에서 1,923가구로 2.6% 감소했다. 귀농인은 지난해 기준 가구원이 1.72명으로 전체 농가의 68% 수준에 불과했다. 경지 면적도 귀농인은 0.46헥타르로 전체 농가의 31%가량에 머물렀다. 노동력과 토지 등 농업 환경이 기존 농가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서울에 올해 들어 첫 폭염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찜통더위는 주말부터 제12호 태풍 나크리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반도로 접근하는 태풍 나크리가 서해상을 따라 북상할 것으로 예상돼 큰 피해가 우려된다. 기상청은 나크리의 영향으로 3일부터 5일까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은 이를 낮 12시를 기해 서울에 폭염경보를 내렸다고 밝혔다. 폭염경보는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동두천, 포천, 파주 등 경기도 일부 지역에도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남해안과 동해안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연천 38.4도, 인제 36.9도, 동두천, 홍천, 원주 35도, 서울, 인천, 수원, 청주 34도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계속되는 건 지난 30일 새벽 일본 오키나와 남쪽 860km 해상에서 발생한 나크리가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대 풍속 25m/s의 중형 태풍이 덥고 습한 공기를 한반도로 밀어올린 데다 내륙 지방에 강한 햇볕이 내리쬐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다. 한반도에 접근하고 있는 나크리가 비를 뿌리고 나면 폭염이 다소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나크리의 영향으로 강풍을 동반한 비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특히 서해와 남해로 떠난 야외 피서객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기상청은 제주도와 남해안부터 점차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 2일 밤부터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올 것으로 보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주말부터 많은 비가 내리면서 5일쯤에는 기온이 6, 7도가량 내려갈 것이라며 나크리도 이때쯤 서해 중부 해상에서 온대성 저기압으로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높게 일 전망이어서 야외 피서객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크리의 영향으로 제주도 해상에는 태풍특보가 발효돼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다. 한라산 입산과 해수욕장 입욕도 통제됐고 항포구에 약 2,000척의 선박이 대피했다. 김해공항에서는 항공기 18편의 이착륙이 지연됐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우종민이 부릅니다. 널 위한 노래. 지쳤었나봐 세상 속에서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그렇게 앞만 보며 살았지 널 곁에 두고도 그런 내 곁에 못난 내 곁에 무슨 생각으로 넌 있어준 건지 기다리게만 하고 울리기도 했지만 넌 언제나 그 자리 그래
널 사랑할 거야. 널 사랑할 거야. 계속해서 정치면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730 재보궐선거는 앞으로 한국 정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정치권에 던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11대 4 재보선 성적표는 새누리당의 승리로 나타났지만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극도의 실망감에 따른 반사이익이었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이 환호할 일은 아니다. 동아일보는 1일 정치학자와 전문가 10명에게 이번 재보선의 의미, 여야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물었다. 먼저 이들은 참패를 당한 새정치연합에는 기존의 낡은 틀을 깨라고 주문했다. 국민에게 책임 있는 대한정당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새정치연합은 소수 강경파, 운동권의 논리에 빠져 갈수록 민생에서 멀어지고 있다며 새누리당도 선거 결과를 국민들이 현 국정 운영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 측과 민주당이 통합한 새정치연합은 새정치를 높이 내걸었다. 하지만 국민은 새정치가 무엇인지 느끼지 못했다. 계파 갈등 등 고질적인 문제점은 전략공천 파문 속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이현우 서강대 교수는 국민에게 보여줄 정체성이 없다 보니 대안적 정당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고 분석했다. 늘 국민의 목소리를 강조하는 새정치연합이 정작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선거 기간 내내 국회 새정치연합 당대표실은 이대로는 안 됩니다. 국민이 경고해 주십시오라는 슬로건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읽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새누리당도 민심을 냉정히 읽어야 한다. 호남에서 지역주의의 벽을 허무는 뜻깊은 승리를 거둔 이정현 의원처럼 진정성을 보여줄 제2, 제3의 이정현을 계속 충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장철 강원대 교수는 요즘을 공감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의원은 주민들과의 공감을 이끌었고 지역 주민들이 정치개혁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에서 싹을 틔운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지역주의 정당 정치 변화의 가능성이 보인 만큼 중선거구제 등 제도 개편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730 재보선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에게 텃밭인 전남 순천 곡상을 빼앗긴 것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는 반성과 평가절하, 우려와 기대까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우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 의원이 보여준 성실한 태도는 대부분 인정하는 분위기다. 순천 유세를 지켜봤다는 복수의 당직자들은 1일 선거운동하는 것을 보니 잘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당내에서도 이정현처럼 뛰어야 한다는 얘기가 돌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말 발로 열심히 뛰고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공약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는 평가다. 전남 여수 출신인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순천에서는 새누리당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게 쉽지 않은데 이번엔 시민 10명 가운데 5명이 공개적으로 이 의원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던 것 같다며 지난 후의 판단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한탄했다. 우원식 전 최고위원은 선거 다음 날 이 의원의 당선은 혁신 없는 당엔 더 이상 표를 주지 않겠다는 호남 민심의 큰 분노라고 말했다. 반면 이정현 돌풍을 일회성 이벤트로 평가절하하는 시선도 있다. 호남이 지역구인 한 의원은 야당하는 꼴을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야당의 본때를 보여주려 했는데 예상외로 표가 많이 나왔다고 한다고 말했다.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2번 찍을 테니 나는 1번 찍어도 되겠지라며 투표한 사람이 꽤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 순천시에서 이 의원과 새정치연합 서거번 후보 사이의 표차는 전체 10만 7,131표 가운데 3,523표에 이르렀다. 이 의원이 좋아서가 아니라 야당이 정신 차리도록 주사를 놓았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이 의원 당선이 여당의 호남 진출 물길을 틀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도 포착된다.
이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데다 새누리당에서도 이 의원을 전폭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 자칫 제대로 뽑은 지역 일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공언한 예산 폭탄이 현실화되면 호남 내 여당의 입지가 급속도로 확장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새정치연합의 우려는 새누리당이 실제로 이 의원을 국회 예결특위에 배정하면서 일부 현실화되고 있다.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상임위에 배정됨으로써 이 의원은 공약 이행을 통한 20대 총선 수성에 한 걸음 다가섰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국회 안팎에선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순천 곡성 지역을 전폭 지원할 것이라는 얘기도 돈다며 이정현을 시작으로 야금야금 호남을 여당에 빼앗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 의원이 정말로 순천과 곡성에 예산을 몰아가도 호남 의원들은 쉽게 반대할 수 없고 반대할 명분도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영남에서의 야권 돌풍 신호탄으로 기대 섞인 해석을 하는 기류도 있다. 김부겸 전 의원은 31일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인들이 쳐놓은 올가미 같은 지역주의를 국민이 스스로 해체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20대 총선에서의 대구 승리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그는 지난 6.4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해 40.33%의 의미 있는 득표율을 기록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도 전남에서 여당이 당선될 수 있으면 우리도 이제 영남에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새누리당은 1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관련해 진상조사 부문은 야당과 타협하지 않고 보상 지원만 유족과 직접 협상하는 분리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야당이 세월호를 재보선에 활용했다고 비난하며 야당 진상규명안 철회를 압박했다. 재보선 압승 후 세월호 참사를 보상 문제로 축소하고 야당을 배제하겠다는 의도다. 새누리당은 이날 진상조사와 관련해 야당의 양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의 특검 추천권 요구에 대해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정치적 협상이나 거래 대상으로 결부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못 박았다. 새누리당은 보상 지원은 유족과 직접 접촉하겠다고 나왔다. 이 원내대표는 유족들이 야당과 접촉 라인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부터 우리 당이 유족들과 접촉을 통해 재보선 전보다 전향적, 선제적, 적극적으로 피해자 문제에 대해 입장을 갖고 가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김을동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세월호 피해자 지원특위를 구성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김정연의 이별 후에. 꽃 피는 계절에 그리워서 나는 울지요. 사랑한다고 사랑하자고 맹세했었던 지난 날들 어떻게 그대 나를 떠날 수가 있나요?
다음은 경제면 기사입니다. 12년 만에 LTV, DTI 규제가 함께 풀린 1일 은행 각 지점에는 신규 대출을 묻는 고객보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 대출 한도가 얼마 정도 늘어냐는 문의 전화가 더 많이 걸려왔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LTV, DTI 대책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강남 지역의 중개업소에선 이미 주택대출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날 서초구 반포동의 M부동산 공인 직원은 평소에는 오전에 문의 전화가 거의 없는데 오늘은 상담 전화를 5통이나 받았다며 고가 아파트는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전세금도 집값의 70% 수준이어서 아파트 매입을 고민하는 세입자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LTV, DTI 규제 완화 정책이 기한이나 대출 총액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는 휴가철까지 겹쳐 있어 주택대출 수요자들이 실제 움직이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은행 유기현 부동산 금융 담당 부행장은 이번 대책은 정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 경기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밝혔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며 이사철이 시작되는 8월 말이나 9월 사이에는 신규 대출 수요도 늘고 주택 거래량도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LTV 규제가 완화돼 수도권 아파트를 담보로 만기 10년 초과 대출을 받을 경우 6억 원 이하의 LTV가 현행 60%에서 70%로 10%포인트 늘어나는 반면 6억 원 초과 아파트는 50%에서 70%로 20%포인트 증가해 대출액도 늘어난다. 부동산 114가 수도권 소재 아파트 362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은 42만 4,526가구이고 이 가운데 서울에 33만 909가구가 밀집해 있다. 서울 고가 주택의 60%는 강남 3구에 몰려 있다. 강남 지역 거주자는 소득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아 DTI 규제 완화에 따른 대출 가능액도 크게 늘어난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장은 서울 강남 지역에서 주택 거래량이 먼저 증가하면 다른 지역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전세 세입자들도 주택 구입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고려 중인 소비자들은 이번 대책으로 본인의 대출 한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은행 창구에서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지역과 금융권에 관계없이 LTV는 70%, DTI는 60%로 과거보다 10에서 20%포인트씩 확대하는 것이다. 지방은 원래 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여기에다 고정금리 대출을 선택하고 거치 기간을 1년 이내 원금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함께 선택할 경우 DTI 적용 기준을 10%포인트 더 확대해 70%까지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신규 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때 받는 집단대출과 미분양 주택담보대출은 새 DTI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새로운 DTI 기준은 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에 적용되지만 수도권 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 중 가평, 양평, 여주 등과 접경지역, 안산시 대부동 등 도서지역은 제외된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스타벅스에 이어 커피빈도 커피값을 올렸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커피빈 코리아는 1일부터 주요 제품 가격을 100원에서 300원 인상했다. 2012년 7월에 가격을 인상한 이후 2년 만이다. 스타벅스가 지난달 16일 커피값을 올리면서 사전에 공지한 것과 달리 커피빈은 아무런 예고 없이 판매 가격을 올렸다. 손님이 몰리는 여름 성수기를 틈타 기습 인상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스타벅스와 커피빈 모두 가격 인상의 이유로 높아진 매장 임대료와 인건비를 꼽는다. 커피빈 관계자는 임대료가 높아져 최근 연 매장은 큰 길가 대신 골목으로 1층 대신 2층으로 입점하는데도 부담이 될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최저시급이 인상됨에 따라 인건비 부담도 높아졌다고도 했다. 현재 최저시급은 5,21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7.2% 올랐고 내년부터는 7.1% 오른 5,580원이 된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서인아의 노래 듣겠습니다. 고무줄. 살짝 당겨요
끊어지잖아. 거미줄 같은 사랑 쭉 하고 늘어나 다시 내게 쭉 하고 돌아오잖아. 조심조심 당기면서 사랑을 말해주세요. 끊어지면 그대와 멀어질까 두려워. 야이야이야 야이야이야 너무 멀리 멀리 가지 마요. 야이야이야 야이야이야 살며시 살며시 땡겨요. 거미줄 같은 사랑 오싹달싹 못해요. 다시 내게 쭉 하고 돌아오잖아. 조심조심 당기면서 사랑을 말해주세요. 끊어지면 그대와 멀어질까 두려워. 야이야이야 야이야이야 너무 멀리 멀리 가지 마요. 야이야이야 야이야이야 살며시 살며시 땡겨요. 야이야이야 야이야이야 너무 멀리 멀리 가지 마요. 야이야이야 야이야이야 그대를 사랑해 쭉쭉쭉. 그대를 사랑해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최영우 씨 전해주세요.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위태롭습니다. 현재 북상하는 제12호 태풍 나크리의 영향으로 제주와 남해상, 서해 남부 해상에는 곳곳에 태풍 특보가 발효 중인데 경보로 강화된 쪽이 주로 남해안 쪽 그리고 서해 남부 먼바다 쪽입니다. 제주 산간에는 시간당 80mm 이상, 전남 해안에 시간당 30mm 내외 강한 비가 내리면서 지금 호우특보가 내려진 곳도 이 지역으로 상당히 많은데요. 특히 윗세오름 쪽으로는 오늘 기록적인 강우량을 기록하면서 산간이긴 하지만 윗세오름에 7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요. 그 밖에 제주 지역도 10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모레까지 제주와 전남, 경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 시간당 4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고요. 현재 제주와 전남은 북상하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고 있고 그 밖의 지역은 차츰 간접 영향을 받아서 비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주와 전남 그리고 전라북도 쪽으로도 내리는 비가 점차 충청 이남으로 확대되겠고요. 서울, 경기, 강원도는 밤부터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그리고 모레까지도 계속해서 태풍의 영향권에 드는 곳이 많아 제주도는 월요일까지 최고 300mm, 남부지방은 50에서 최고 200, 그 밖에 서울, 경기 등 나머지 30에서 80mm가량 비가 오겠고요. 제12호 태풍 나크리는 오늘 밤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서 내일 목포 해상, 모레는 서산 부근 해상까지 진출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세력이 점차 약화되겠지만 태풍의 이동 속도가 상당히 느려서 화요일까지 태풍의 직간접 영향으로 전국에 강한 바람, 높은 물결,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태풍 피해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 서울은 밤새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했는데 밤새 기온이 28도를 넘어선 상태가 유지됐습니다. 전국에 밤새 열대야 나타난 곳이 많았고요. 낮 기온은 전반적으로는 어제보다 좀 낮지만 서울, 경기, 강원, 영서 폭염특보가 오늘 하루까지는 계속 이어지는 곳이 많겠고요. 서울이 낮 기온 33도까지, 인천은 34도까지도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좀 주춤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벌써 32.3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철도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쿠레이 교통센터의 주은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휴가철답게 대부분의 열차는 이른 시간부터 자리가 매진돼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후 준비된 열차들도 예매율이 무척 높고요.
하행선 열차 중 청량역에서 출발하는 중앙선과 태백선은 밤 9시나 밤 11시 때 배차된 마지막 열차 각각 한 편씩에만 60에서 70석 정도로 좌석이 적게 남아 있습니다. 또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전래선과 장안선도 저녁 7시 이후에 운행하는 일부 열차의 자리 예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부선과 호남선, 경춘선의 ITX 청춘열차 역시 지방으로 내려가는 열차는 주로 오후 2시나 3시 이후에 준비된 일부 열차의 좌석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행선 열차도 지방에서 올라오는 열차가 평소 다른 토요일보다 예매율이 훨씬 높습니다. 때문에 전래선과 장항선, 중앙선과 태백선은 지방에서 처음 출발한 역을 기준으로는 오후 5시 이후에 배차된 열차 각각 몇 편의 열차에 잔여석이 남아있고 경부선과 호남선, 경춘선의 ITX 청춘열차도 오전이나 오후에 배차된 일부 열차에 부분적으로 좌석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휴가 떠나시는 분들이 요즘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항철도 이용하시는 분들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 서울역에서 인천공항역 간을 쉬지 않고 한 번에 운행하는 직통열차를 4분 이상 승차권을 구입하실 때는 운임의 25%를 할인하고 있으니까요. 보다 경제적으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직통열차는 서울역에서 인천공항역 간을 쉬지 않고 43분 한 번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교통정보였습니다. 임창정입니다. 날 닮은 너. 날 닮은 너를 부족한 너를 그저 바라보기에 후회로 물든 내 지난 날이 너무 많이 다쳤어. 나의 과거와 너의 지금과 너무도 같기에 두려워 겁이나 마지막이어야 할 사람 너의 방황을 돌릴 수 있게 이렇게 버리진내고 너의 손을 놓진 않을 거야. 잠시도 너는 불안한 모습 감출 수가 없었니. 내가 아니어도 지친 네 맘을 위로받을 수 있니. 나의 과거와 너의 지금과 너무도 같기에 두려워 겁이나 마지막이어야 할 사람 너의 방황을 돌릴 수 있게 날 이렇게 버리진내도 너의 손을 놓진 않을 거야. 나 역시 너 같았어. 너처럼 어두웠어. 네가 지내온 또 다른 시간도 더 있을 고통도 난 감당할 거야. 마지막이어야 할 사람 너의 미래를 지킬 수 있게 나 이렇게 버리친데도 너의 손을 놓진 않을 거야. 너의 손을 놓진 않을 거야. 너의 손을 놓진 않을
계속해서 사회면 기사입니다. 육군은 1일 28사단 윤모일병 집단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뒤 군검찰이 가해자들에게 상해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최대 징역 30년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상해치사 혐의 적용은 시민단체 등이 요구하는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육군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해당 부대 검찰은 가해자들에게 대해 범행 정도에 따라 5에서 30년의 징역형을 구형할 것으로 한다고 말했다. 징역 30년은 유기징역 최고형이다. 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가해자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피해자를 살리려고 노력했고 폭행 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급소를 가격하지 않아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측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전날 주장한 가해자들의 윤일병 성추행설에 대해서는 성추행 혐의는 가혹행위의 한 부분으로 파악돼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해자들이 윤일병에게 치약을 먹이고 물고문을 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군은 주장했다. 윤일병은 지난 4월 6일 내무반에서 냉동식품을 나눠 먹다가 이모병장 등에게 가슴 등을 맞은 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음식물에 기도가 막혀 숨을 쉬지 못해 숨졌다. 군은 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윤일병에게 상습적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이병장 등 사병 4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이를 묵인한 유모하사를 폭행 등 혐의로 4월 9일 구속 기소했다. 또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연대장과 대대장 등 간부 16명을 징계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경기 포천시 한 빌라에서 남성 시신 2구가 김장용 고무통 안에서 발견된 포천 고무통 변사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모 씨가 1일 경찰에 검거됐지만 사건을 둘러싼 의문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포천시 가산면 송우리의 한 섬유공장 외국인 노동자 컨테이너 기숙사에서 이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체포 당시 울먹이면서 내가 둘 다 죽였다고 말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집에 있는 시신 2구는 남편과 외국인 애인이라며 남편은 자연사했고 애인은 내가 직접 죽였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 씨는 남편의 사인에 대해 어느 날 베란다에 쓰러져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사받는 것이 두려워 고무통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애인 살해에 대해선 집안에서 다투다 2m 길이의 스카프로 목을 3번 감고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165cm 길이의 비닐랩으로 얼굴을 감아 질식시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씨의 진술은 거짓으로 판명됐다. 이 씨 빌라에서 발견된 시신 2구는 높이 80cm, 지름 84cm의 고무통 안에 포개져 있었다. 아래에 있던 시신은 이 씨의 남편 박모 씨로 추정됐지만 얼굴이 랩에 쌓여있던 위의 시신은 지문이 흐물흐물해져 신원 확인이 어려웠다. 경찰은 이 씨 체포 직후 지문대조를 통해 신원불명의 시신이 이 씨의 직장 동료이자 연인관계로 알려진 이모 씨인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외국인 애인을 죽였다는 초기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경찰은 공범이 있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이 씨는 내가 키가 작아도 몸무게는 100kg이고 힘이 좋다며 혼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성 혼자서 남자를 살해한 후 고무통 안에 포개놓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경찰의 분석이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신효범의 세상은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방송 외로워 말아요 사랑해요 늘 곁에 있을게요 사랑의 소리 KBS 사랑의 소리 방송 언제나 여기에 오늘의 신문 이어서 국제면 기사입니다. 치명적인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세계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서아프리카 국가들의 일로만 치부하기에는 상황이 전례 없이 악화하고 있는 탓이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 WHO는 1일 기니 수도 코나크리에서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코트디부아르 4개국 정상과 만나 대응책을 논의했다. WHO는 이 자리에서 1억 달러 규모의 긴급 대응 계획을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WHO는 의료진과 인도주의 활동가 수백 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마거릿 첸 WHO 사무총장은 에볼라가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매우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대재앙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첸 총장은 그러나 에볼라 확산은 멈출 수 있다며 인구 이동, 공공집회 제한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보건부 산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한 달 안에 바이러스 감염 통제 전문가 50명을 추가로 서아프리카 3개국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오는 4에서 6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 아프리카 정상회담에서도 추가 지원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미 국립보건원 NIH는 에볼라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 중이다. 9월쯤 임상시험을 하며 이르면 2015년 시중에 백신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NIH는 기대하고 있다. 에볼라는 치사율이 최대 90%에 이르지만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없다. 에볼라 공포는 지구촌 곳곳에 엄습하고 있다. 국경 없는 의사회 바르트 얀선스 운영이사는 CNN에 감염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이 큰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감염자들이 각종 교통수단을 이용해 이동하면서 바이러스가 퍼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나이지리아에서 사망한 라이베리아 재무부 관리가 접촉했던 사람 중 2명이 감염된 것으로 의심돼 격리됐다. 영국에서도 라이베리아 출신 망명 신청자가 에볼라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다. 에볼라에 감염된 미국인 환자 2명이 애틀랜타로 이송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영국, 호주 등 각국은 출입국 통제와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날 기니에 이어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 대해 특별 여행 경보를 발령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일 오전 8시부터 72시간 동안 인도주의적 휴전에 들어갔다가 불과 2시간 만에 파기됐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먼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전날 인도 뉴델리에서 내놓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조건 없는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도 이스라엘은 인도적 차원의 휴전에 합의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적대적 행위를 멈추는 조건으로 휴전에 동의했다며 합의 사실을 확인했다. 가자 지구는 식량과 의약품 조달, 사망자 매장 및 부상자 치료, 수도와 에너지 공급시설 수리 등에 필요한 시간을 번 것이다. 이집트 정부도 휴전 기간 중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대표단을 카이로로 초청해 지속적인 휴전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하지만 휴전은 시작된 지 불과 2시간 만에 양측 교전으로 파기됐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남부 라파 지역에 탱크 포격을 가해 최소 70여 명이 숨지고 가자에서 이스라엘로 로켓 포탄이 발사된 직후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는 깨졌다고 밝힌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땅굴 공격으로 군인 2명이 사망하고 소위 하다르 골딘이 납치됐다며 이 군인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이 재개됐고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도 팔레스타인 20대 남성 1명이 이스라엘군 총에 맞아 숨졌다. 이집트에서 열릴 예정인 양측의 영구 휴전 협상도 어떻게 될지 미지수다. 일단 팔레스타인은 상황이 변했어도 무하마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하마스 이슬람 지하드가 포함된 공동대표단을 구성했고 대표단이 2일 예정대로 협상 장소인 카이로로 갈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해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지난달 8일부터 계속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과 폭격 등으로 팔레스타인에서만 1,460여 명의 사망자와 8,000명에 이르는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스라엘에서도 지금까지 군인 63명과 민간인 3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대만 제2의 도시 가오슝 도심에서 지난달 31일 밤 연쇄가스 폭발 사고가 나 최소 25명이 숨지고 267명이 부상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현지 뉴스 전문 채널 TVBS 등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가오슝시 첸전구에 있는 지하 석유화학 물질 공급관에서 누출 사고가 나 인근 하수도 통로 등으로 가스가 퍼지면서 연쇄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발은 가오슝 첸전구 카이스, 산더, 얼성, 이신거리 일대에서 집중됐다. 사고 피해 범위도 석유화학 물질 공급 동선을 따라 주변 2에서 3km 도로 일대까지 확대됐다. 현지 소방당국 등은 최소 8곳 정도에서 크고 작은 폭발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날 사고로 일반 시민 외에 사고 수습에 나선 소방관과 경찰 4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다. 구조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사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쇄 폭발로 현장 일대가 한순간에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한 주민은 거대한 폭발과 함께 앞서 달리던 차량이 3층 높이 건물까지 치솟았다고 말했다. 석유화학 물질 공급관을 따라 폭발과 동시에 도로가 함몰되면서 도로 사이에 큰 웅덩이 길이 새로 난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 주차된 차량과 오토바이 등이 뒤집히고 주변 건물 간판과 유리창 파손 피해도 컸다. 일부 주민은 폭발음과 함께 발생한 진동이 마치 지진이 난 듯 했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8시 46분 첫 가스 누출 신고 이후 관련 신고가 이어졌으며 작은 폭발이 자정전에 시작됐다는 증언이 있다고 전했다. 현지 당국은 가오슝시 석유화학공단 등에 공급하는 프로필렌 공급관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주 타이베이 한국 대표부는 지금까지 한국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가오슝은 대만 남부 서해안에 있는 중개무역으로 유명한 항구도시다. 사고가 난 첸정구 일대는 낮 시간대의 경우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잦은 비교적 번화한 곳이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죽음의 전염병으로 불리는 에볼라 출혈열이 라이베리아 등 서아프리카 지역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방문 자제 요청에도 일부 개신교계 의료봉사단체가 이를 이 지역으로 의료봉사를 떠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민간봉사단체인 굿뉴스 의료봉사회는 이 단체 소속 의사, 약사, 간호사 등 70여 명이 1일 밤부터 15일까지 아프리카 지역 의료봉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굿뉴스 의료봉사회는 개신교계 교파의 하나인 기쁜 소식 선교회에 속한 단체로 주로 이 선교회가 집중적으로 선교 사업을 펼쳐온 아프리카 지역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해왔다. 이들 봉사 인력은 20-30명씩 팀을 나눠 1일 밤 9시 20분 동부의 케냐로 떠나는 팀을 시작으로 탄자니아, 가나로 출국할 예정이다. 이들은 애초 6일에서 17일로 예정된 코트디부아르 일정은 이날 오후 6시께 전격 취소했다. 이 단체의 국외 의료봉사 책임자인 송장선 굿뉴스 의료봉사의 국장은 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언론의 매도로 출국할 대학생들은 이미 에볼라를 퍼뜨리는 사람이 돼 괴로워했다는 점을 취소 이유로 꼽았다. 코트디부아르는 에볼라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라이베리아와 서쪽 국경을, 가나와 동쪽 국경을 맞대고 있다. 에볼라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즉시 대피 권고를 뜻하는 특별여행 경보를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 발령한 데 이어 인근 지역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 단체가 여행하려는 지역을 정부가 강제로 들어가지 못하게 할 권한은 없다며 해당 단체에 공식적으로 여행 자제 권고 요청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케냐는 에볼라 문제가 아니어도 폭발물 테러와 과격 이슬람 단체의 총격전 등으로 치안이 불안해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돼 있다며 이는 케냐 지역의 여행을 가급적 취소하고 연기하기를 권고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출국 단계에서 이 단체가 정부의 요청을 거부하면 경유지 공안 등에도 영사를 보내 여행을 만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굿뉴스 의료봉사회는 정부의 우려에 공감한다면서도 일단 예정된 일정은 진행하겠다는 태도다.
송장성 국장은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안전수칙을 강화하는 등 충분히 조심할 것이라며 당국이 공식적으로 방문 금지 국가로 지정하고 관련 지시나 요청사항을 알린다면 협의하고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박강성의 내일을 기다려. 잊어야 한다고 눈을 감으면 가까운 빛으로 다가오는 것은 낙엽이 지기 전에 돌아서려니 벌써 눈이 내리네. 하지만 어쩌나 그리울 때면 지나간 날들을 사랑이라 여기고 흐르는 시간 속에 나를 달래며 잊을 수는 없을까. 아는지 모르는지 웃음만 보이던 그대가 커피 한 잔의 추억은 아닌 거야. 이렇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슬픈 사랑의 비밀을 간직한 채 또다시 내일을 기다려. 내일을 기다려. 아는지 모르는지 웃음만 보이던 그대가 커피 한 잔의 추억은 아닌 거야. 이렇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슬픈 사랑의 비밀을 간직한 채 또다시 내일을 기다려. 내일을 기다려. 내일을 계속해서 사설입니다. 생지옥 다름없는 병영, 노심초사하는 부모들이란 제목의 한국일보 사설입니다. 선진병영은커녕 차라리 지옥이었다. 육군 28사단 포병연대 본부 포대 윤모 일병이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숨진 전말은 정말 충격적이다. 아무리 폐쇄적인 병영이라고는 하나 어떻게 이런 잔혹한 짓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최전방 GOP 총기 난사 사건에 이어 관심 사병들의 잇단 자살에 엽기적인 사병 학대 사망까지 벌어졌다. 입만 열면 선진병영을 외쳐온 대한민국 군대 실상이다. 군인권센터가 그제 군 수사 기록을 토대로 밝힌 바에 따르면 윤일병은 부대 전입 후 2주간의 대기 기간이 끝난 3월 3일부터 숨진 4월 6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이모 병장 등 4명의 선임병들에게 학대와 구타를 당했다. 이 병장은 윤일병이 대답이 느리고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가슴을 가격하고 대걸레 자루가 부러지도록 허벅지를 때렸다고 한다. 다른 3명의 선임병들은 윤일병이 이 병장에게 맞아 다리를 절자 이를 트집 잡아 또 때리고 치약 한 통을 짜서 강제로 먹이기까지 했다. 윤일병이 사망한 당일에는 잠을 못 자게 하고 새벽 2시부터 폭행을 했다고 한다. 심지어 이 병장은 침대 밑에 뱉어놓은 자신의 가래침을 윤일병에게 2차례나 핥아먹게 했다. 다른 선임병들을 시켜 윤일병의 성기에 안티프라민을 뿌리게 하는 등 성적 모욕을 가하기도 했다. 입에 담기조차 힘들 만큼 잔혹하고 엽기적이었다. 한 달 이상 그런 가혹 행위가 벌어지는데도 상급 부대에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일선 병영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단적으로 말해준다. 본부 포대의 부사관은 폭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한다. 군이 수없이 다짐해온 부대 내 가혹행위 근절 노력이 전혀 성과가 없었음이 또다시 분명해졌다. 군은 윤일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선임병 4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이를 묵인한 유모 하사는 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대대장과 연대장 등 17명이 보직 해임 등의 징계를 받았다. 그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된다. 군인권센터는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사태의 전말이 4개월 이상 공개되지 않았는데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는지 규명해야 한다. 그동안 이런 엄청난 일을 쉬쉬하며 국방부 장관과 고위 지휘관들이 고개를 들고 다녔다고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국방부는 어제 뒤늦게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며 조속히 병영 선진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도무지 믿업지가 않다. 제발 이번에는 병영 내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도대체 언제까지 자식 군대 보낸 부모들을 노심초사하게 할 작정인가. 한국일보 사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재보선 승리 세월호 면죄부 아니다라는 제목의 한겨레 신문 사설입니다. 730 재보선 이후 처음으로 열린 1일 새누리당 의원총회는 애초 당의 혁신을 논의하는 자리였으나 주로 거론된 이야기는 세월호 특별법 문제였다고 한다. 특별법 협상에서 야당의 무리한 주장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이번 재보선에서 국민이 그렇게 가라고 표를 몰아준 것 따위의 주장이 쏟아져 나왔다. 심지어 세월호 유족들을 국회 안으로 들어오게 한 데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선거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이제는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 대놓고 삿대질을 하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이다. 새누리당의 이런 자신감은 재보선에서 야당이 패배한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세월호 피로감을 꼽는 시각과 맞닿아 있다. 세월호 참사 후 100일 넘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사회에는 이쯤 됐으면 잊자는 정서가 확산되는데도 야당이 계속 세월호에 매달린 것이 선거 참패의 한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여당은 물론 야당 일각에서도 은근히 동조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하지만 야당이 패배한 것은 세월호 피로감 때문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해법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무작정 책임론과 심판론에만 매달린 안이함이 주 원인이다. 야당의 천편일률적 태도에 대한 피로감은 있었을지언정 재보선 결과는 세월호 면죄부도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심판도 아니다. 그런데도 여당의 아전인수식 해석에다 야당의 패배주의적 시각이 어우러져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국정조사가 동력을 잃고 있는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다. 세월호 특별법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수사권 문제만 해도 민심은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수사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주어야 한다는 응답이 5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민심이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주는 것마저도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정확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은 재보선 결과와는 상관없이 우리 앞에 주어진 절체절명의 과제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드는 일이다. 이 과제는 선거 결과에 흔들릴 수도 또 흔들려서도 안 된다. 선거가 끝났으니 이제 세월호도 끝이라는 새누리당의 오만함은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 한겨레 서설이었습니다. 봉순의 노래 듣겠습니다. 멋진 걸.
따라 멋진 걸 널 바라보는 나 멋진 걸 내가 떨려요 난 빠져버렸죠 오늘 밤을 함께 할래요 Let's go 하루 종일 너만 그리워 온통 네 생각뿐 오늘 밤은 네 품 안에 안겨서 사랑하고 싶어 친구 같은 사이인 줄 알았는데 콩닥콩닥 뛰는 내 가슴 오랜 시간 동안 내가 혼자인 걸 네가 알고 유혹한 거니 사랑이란 이런 걸까 내 얼굴이 뜨거워지잖아 후끈후끈거려 내 가슴이 떨려 너에게 빠져가나 봐 하루 종일 너만 그리워 온통 네 생각뿐 오늘 밤은 네 품 안에 안겨서 사랑하고 싶어 후끈후끈거려 내 가슴이 떨려 너에게 빠져가나 봐 하루 종일 너만 그리워 온통 네 생각뿐 오늘 밤은 네 품 안에 안겨서 사랑하고 싶어 사랑하고 싶어 이어서 문화면 기사입니다. 정통 사극 명량, 웨스턴 사극 군도, 코믹 사극 해적까지 우리의 극장가는 사극 풍년입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성격이 다른 이들 사극에서 조선이라는 시대적 배경은 때론 역사적 사건으로, 때론 장르적 상상력을 실현할 수 있는 시공간으로 활용된다. 이 중 무엇이 옳거나 그르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 역사 고증에 충실하면 픽션으로서의 상상력을 발휘하기 어렵고 시대를 너무 극적 장치로 활용하면 굳이 그 시대를 선택할 당위가 사라진다. 사극들은 이 양극단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최적의 균형을 찾게 된다. 그런 면에서 현재 오성과 한음을 연재하는 유승진 작가의 픽션 사극들은 상당히 모범적인 답을 모색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사실 오성과 한음이라는 오래된 콤비를 소환해 셜록 홈즈와 왓슨 같은 추리 콤비로 재탄생시키는 것이 아주 기발하지는 않다. 역사 속 석학이 추리를 펼치는 탐정 아리스토텔레스나 살인의 해석 같은 국의 추리 소설도 있었고 당장 한국에도 케이블 드라마 조선 추리 활극 정약용이 있다. 사극에 특화된 만화가로서 유승진 작가의 탁월함은 이러한 가상의 설정을 실제 역사의 흐름 안에 위화감 없이 배치한다는 것이다. 가령 실제로 젊은 날의 두 사람이 사가독서라 하여 일종의 휴가를 받은 것에 대해 탐정으로서 왕의 밀명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고 절묘하게 끼워 맞추는 식이다. 이건 단순히 작가의 역사 지식을 과시하는 정도로 폄하할 수 없는데 그들의 첫 사건이자 미처 피의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했던 사건을 역시 역사에 기록된 고문 중 낙태한 임산부의 일과 연결시킬 때 공권력의 빈틈을 보완하는 탐정으로서 두 사람의 캐릭터가 훨씬 생생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진다. 이처럼 실제 역사에 단단히 뿌리 박을수록 동시대의 고민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다는 게 사극의 아이러니다. 당대의 사회적 요소를 외면했을 때 사극에 남는 건 화려한 비단 의복 같은 스타일뿐이다. 하지만 현재 법무부의 개혁이 필요했던 선조시대를 반영한 오성과 한음은 공권력의 정의라는 현재에도 유효한 테마 안에서 추리극을 펼칠 수 있다. 제목부터 88만원 세대에 대한 패러디인 한섬 세대는 한 달 한 섬의 녹봉에 불과한 미관 말직의 목을 매는 조선 후기 젊은이들을 통해 현대의 청춘을 이야기한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굳이 과거의 사건을 역사책이 아닌 극으로 봐야 하고 굳이 극을 동시대가 아닌 과거를 배경으로 풀어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아닐까. 사극을 통해 역사는 살아있는 이야기가 되고 역사를 통해 사극은 구체적인 실체를 얻게 된다.
물론 앞서 이것은 역사와 픽션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았을 때의 이야기다. 유승진 작가의 작품들처럼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다음은 3대를 좌우하는 10개월이란 제목의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2차 대전의 막바지 무렵인 1944년 9월부터 1945년 5월까지 독일군은 네덜란드를 봉쇄했다. 제대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한 임신부들은 저체중아를 낳았다. 그런데 이때 태어난 아기들은 성장하면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태어난 아기들보다 오히려 체중이 더 나가고 키가 컸다. 성인이 된 후에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비만과 당뇨병을 앓는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았다. 산모로부터 음식물 섭취가 적은 환경에 처한 태아는 신진대사율을 낮추어 가능한 한 많은 칼로리를 비축하게 된다. 어머니 뱃속에서의 배고팠던 기억이 생체 리듬을 바꾸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자라면서 다시 영양이 풍족한 환경을 만나자 그에 적응하지 못한 채 비만과 당뇨병이 발병했던 것이다. 비교적 최근의 연구에서도 저체중아로 태어난 소아는 정상으로 태어난 소아보다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대사증후군 위험이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암스테르담의 저체중아들이 결혼해 낳은 후손들의 건강까지도 좋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는 점이다. 어떻게 산모의 일시적인 영양 부족이 3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까? 이에 대해 해답을 제시하는 한 연구 결과가 최근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진에 의해 발표됐다. 연구진은 임신 중인 실험주에게 정상적인 먹이보다 칼로리 함량이 50% 부족하게끔 공급했다. 그 결과 실험주들은 저체중 새끼들을 낳았으며 성장하면서 당뇨병 징후를 나타냈다. 또 그 새끼들이 자라서 낳은 3세대 새끼들 역시 당뇨병 증상을 보였다. 연구진은 정상적 환경에서 성장한 새끼와 실험대장공 새끼들의 정자 게놈 메티라를 비교한 결과 그 패턴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메티라란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도 그중 어느 부위가 활성화되고 비활성화되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놀라운 것은 실험대상군의 경우 3세대에 이르러 메티라 패턴 변동이 사라진 후에도 유전자 발현 변화는 유지됐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정자에 생긴 메티라 패턴 변화는 미지의 메커니즘을 통해 유전자 활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조선시대 사주당 이씨가 쓴 태교신기에는 스승의 10년 가르침보다 어머니 뱃속에 10개월이 낫다고 적혀 있다. 이를 앞의 연구 결과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말이 된다. 태어난 후 30년의 영양 상태보다 어머니 뱃속에 10개월이 낫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양양이 부릅니다.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살아요. 당신 품에 안겨, 당신 품에 안겨 사랑을 받고 싶어요. 든든한 어깨에 기대요.
사랑하고 싶어요. 만남부터 영원까지 사랑은 하나. 내 맘에 섞은 당신 든든한 가슴에 후 안겨 사랑하고 싶어요. 만남부터 영원까지 사랑은 하나. 내 마음에 섞든 당신 내 마음에 섞든 당신 계속해서 종합 기사입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은 한류와 IT 강국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문화 역량을 전 아시아에 선보이는 한마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다음 달 19일과 10월 4일 인천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개폐막식에는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한류 스타가 총출동해 45억 아시아인 축제를 화려하게 장식한다. 개막식에 꽂힌 성화도 특별한 과정을 통해 봉송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IT 강국답게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는 새로운 성화 봉송도 선보인다. 김영수 대회 조직위원장이 안 보면 평생 후회할 것이라며 흥행을 장담한 아시안게임 개막식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번 대회는 개막식부터 화려한 한류 스타들이 모여 무대를 수놓을 예정이다. 강남스타일로 월드스타가 된 가수 싸이와 아이돌 그룹 엑소 등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스타들이 대회 개막을 축하한다. 아시안게임 홍보대사인 그룹 JYJ는 대회 공식 주제가를 부른다. 개폐막식의 총감독을 맡은 영화감독 임권택은 행사를 한류 스타의 화려한 무대로 꾸미는 동시에 아시아인에게 가장 한국적인 것을 선보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개막식 중간에는 고운 시인이 아시안게임을 위해 헌정한 시 아시아드의 노래에 곡을 붙여 소프라노 조수미와 인천시민합창단이 함께 열창한다. 인천시민합창단은 개막 날짜에 맞춰 인천시민 919명으로 구성됐다. 영화배우 장동건과 대장금으로 최고의 한류 스타로 떠오른 배우 이영애도 대회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 주 경기장 무대에 오른다. 중국의 피아니스트 랑랑, 국악인 안숙선,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온일, 첼리스트 송영훈 등 국내외의 유명 예술인들도 개막식에서 축하 연주를 할 예정이다. 폐막식도 놓치면 안 된다. 빅뱅, CN블루 등 최고 인기의 아이돌 그룹이 16일간 열전을 마무리하는 아시안게임의 마지막 무대를 빛낼 예정이다. 인천 아시안게임 성화는 아주 특별한 곳에서 온다. 대회 시작을 알릴 성화는 제1회 대회가 열렸던 인도 뉴델리 국립경기장에서 체화된다. 이번으로 17회째를 맞은 아시안게임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조직위가 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하는 방식이다. 앞서 열린 아시안게임은 개최국 내에서 성화를 체화해봤다.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는 인천의 아이디어를 이번 대회뿐 아니라 다음 대회에도 계속 채택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김덕희의 이별하지 않은 이별 전해드리면서 8월 2일 오늘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도경환, 성우 이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어두워진 거리 위에 바람만 불어 너 모습 닮은 사람들이 나를 스치며 어디서 네가 올 것만 같아 눈물 속에 어리는 너의 환상뿐 이제 다시 너를 느낄 수는 없겠지 이미 오래전에 내 곁에서 떠나
앞에서 애써 웃음 지으며 살아온 날들 내가 얼마나 널 원했는지 초라하게 느낀 너의 현실까지 사랑한 거야. 넌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음 여린 널 지켜주지 못한 내가 미워져. 외로움 이리 짙은 거 이젠 어디에도 없는 너의 흔적 때문에. 하지만 더욱 슬픈 거 아픈 기억 안고 살아갈 너 때문에. 이제 다시 너를 느낄 수는 없겠지. 이미 오래전에 내 곁에서 떠나버린 걸. 이별하지 않은 이별 앞에서 애써 웃음